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올해를 2거래일 앞두고 미증시는 간밤에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가 되면서 일각에서는 골디락스 구간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경제가 많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 듣기만 해도 좀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국내 증시는 전일에도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도 하락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서요. 오늘 배당락이라는 점 그리고 또 유가의 상승들까지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올 한 해 마무리하시고 내년 투자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약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또 다시 보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역시나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에 도움을 받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시청하시면서 우리 전문가 멘토님의 실시간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든 시장에 대한 전략들, 종목에 대한 전략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곳입니다.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링크 뜨니까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매매해보시고 수익까지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한 주의 중간입니다. 수요일장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개미대학의 전성 멘토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 주 동안 이제 별일 없으셨습니까? 팍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한 며칠 지나면 우리 한 살 더 먹네요. 근데 더 먹지만 작년과는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좀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니까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게 올해는 그다지 이게 좀 많이 슬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장이 되게 랠리가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언제 좀 랠리가 일어나나 그랬는데 이제 뒤늦게나마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시동을 건 것 같은데 그 시발점은 바로 삼성전자가 이제 정고점을 뚫기 시작했죠.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삼성전자는 정고점 분명히 뚫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제일 궁금한 건 그러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네, 맞아요. 네? 그거 궁금해요. 네,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비교해 보면 올해까지는 그래도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선점을 해가지고 잘 끌고 나갔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엔비디아랑 납품 계약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SK하이닉스가 HBM의 그 시장에 독점하는 이제 그런 시장은 좀 깨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랑도 이제 경쟁해야 되고 마이크론이랑도 네. 경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경쟁자가 강력한 경쟁이 나타나서 좀 뭐랄까 좀 힘들다기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주가를 선택한 데 있어서 근데 삼성전자도 그럼 이제 HBM을 납품하기 시작했으니까 삼성전자를 네. 사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쪽으로 쏠리면서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계산을 제가 한번 해보거든요. 근데 네. 삼성전자는 내년에 이제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면 약 84,000원 정도가 나오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14만 원대가 밸류에이션 상단이에요. 내년 실적을 땡겨다 쓴다 해도 14만 원대가 이제 뭐랄까 적정 주가인데 네. 만약에 이제 HBM에 관련해서 한 번 더 이제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면 SK하이닉스는 17만 5천 원까지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삼성전자도 그러면 8만 4천 원 밸류에이션 상단인데 성장성이 부각된다면 한 8만 9천 원, 9만 원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 말씀에서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바로 궁금한 점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뭐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사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제 정말 8만 전자 간다. 그다음에 9만 전자 간다. 뭐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제 국민주라고 불릴 만큼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쪽에 더 기대감이 많이 실어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사실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보다는 반도체 업종이 2024년을 더 이끌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데에는 확신의 그 변함이 없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변함이 없죠. 일단은 그 다양한 반도체 호재가 만발하지 않습니까? 이제 HBM 이런 것도 이제 나왔고 그 다 연결되죠. HBM, AI 다 이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HBM의 그 연평균 성장률만 해도 2022년서부터 해서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50%입니다. 그러니까 HBM의 그런 시장의 50%가 확대가 되려면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당연히 수혜를 입을 거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의 두 개만 합쳐도 벌써 4분의 1이 넘어가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중에 반드시 종목 하나를 갖고 가야 그래서 내년 시장에 좀 슬프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를 매수를 못 하셔가지고 조금 힘드셨다면은 내년에는 반도체 업종 중에서 하나 좀 똘똘한 놈 골라가지고 좀 끌고 가시는 게 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 팍스 브런치 처음 출연하실 때부터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까지는 무조건 지금 반도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고 또 우리 전성 멘토님이 또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도 상당히 많이 챙겨주셨었어요. 2024년에도 이러한 전망 유효하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저희와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좀만 더 들여다보면 오늘 이제 갑자기 포스코 그룹주들의 급등세가 장중에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개별 이슈인 것 같긴 해요. 포스코 엠텍이 포스코와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됐죠. 외주 포장 작업을 한다고 해서 1,800억 원 정도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사실 좀 개별 이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뭐 포스코 엠텍,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 전반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 좀 막혀 있었던 이 숨통이 뚫리면서 2024년에 우리 또 반도체와 함께 2차 전지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주면 좋겠다는 기대감도 있는데 2차 전지 쪽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그렇게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기 뭐 코스피도 그러면은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보통 2차 전지 중에 시가총액이 큰 것들이 코스닥에 속했으니까 2차 전지들도 올라가면 코스닥 시장도 올라갈 텐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주는 그 4분기 때 올해 4분기 때 실적이 쇼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가봐야겠지만 일단은 실적 전망치들이 굉장히 좀 나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적자 가능성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올 4분기인데 실적이 언제가 발표가 되냐면은 내년에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년까지는 그래도 좀 상반기까지는 4분기 실적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에 쇼크가 나왔다, 적자가 나왔다라고 했었을 적에 그러면은 그 다음 분기 이제 2024년도 1분기가 어떤지 그걸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서 저도 이제 방금 방송을 들어오면서 이제 포스코 엠텍 차트를 봤어요. 이제 느닷없이 이제 지금 그 상한가를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2차 전지에 대한 뭐 전반적인 시장이 확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한 2주 전인가 뭐 이거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에코프로비엠이 이때가 언제죠? 12월 4일 날 이제 삼성 SDI랑 한 44조 원인가 그 정도의 그 수주 계약을 했다고 하면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크게 이제 거래량이 증가가 되지 않고 거래량이 이제 크게 증가되지 모습을 보지 않고 지금 갭을 메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주도 관련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나와도 그 호재가 속된 말로 약발이 먹히지가 않고 그만 좀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단 왜 그러냐면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것들의 아직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처음에 방송 출연할 때도 계속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은 2차 전지는 일단은 4분기까지는 실적 좀 확인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 이게 만약에 정말 한 장기적으로 이게 만약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거라면은 우리가 한 몇 개월 정도는 지켜봐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엠텍도 지금 이제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얼씨구나 좋구나 따라잡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 이후에 이제 오늘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또 거래량 후속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이게 진짜예요. 이 재료가 진짜고 어. 개별 종목에 어떤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거는 에코 프로비엠처럼 거래량이 다시 뚝 떨어지면서 다시 시장에 그 관심이 멀어지게 되면 좀 물려갖고 이제 고생을 하니까 이제 이 팍스경제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만이라도 포스코엠텍 지금 올라간다고 덥석 사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네. 조금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럼 개별 이슈로는 사실 오늘 공략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올해가 이 거래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략하자면 결국엔 반도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8만전자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네. 슬금슬금 이제 주변에서 야 8만전자 가니? 야 9만전자가 저한테도 연락 와요. 네.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이제 또 반복하면은 이제 반도체 업종은 이게 추격 매수보다는 이제 좀 내려왔을 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려왔을 때 겁먹지 마시고 그냥 조정 구간 내려와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좀 반도체는 양봉이 나올 때보다 음봉이 나올 때 사서 모아가는 전략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그러니까 어제 종가보다 무조건 나는 낮은 가격에 산다, 가격에 산다라는 이제 목표로 좀 하시면은 그러면 좀 기다리시다가 어쩌다 보면 또 이제 급락 나올 수가 있고 그게 또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대 항목 나올 때 그냥 불나방처럼 확 뛰어들지 마시고 그냥 네. 음봉 나올 때 더 정확한 팁을 드리자면은 음봉이 막 나오고 거래량 급감할 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 급감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거기서 악성 매도 대기법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 증가되면서 2차 신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 급감 후 양봉 나올 때가 매수 타이밍이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살려고 하는 종목이 막 이런 타이밍이 아니라면 거래량 급감 후 양봉 나오는 타이밍이 아니라 계속 거래량을 실으면서 올라가는 타이밍이라면은 조금 흥분을 자제하시고 다음 넥스트 타임을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또 되게 동요되기 쉬운 종목들과 또 시장의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가 잘 밀고 당기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이 거래밖에 남지 않았고 또 내년에 대한 전망들 들어보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종목들은 실적을 4분기에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반도체 종목들도 음봉이 나올 때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개미대학 전성 멘토님 여러분에게 또 반도체 종목들로 상당히 수익률들 많이 챙겨 주셨습니다. 바로 매집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매집비 프로그램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저희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집비 프로그램, 매집이 되어 있는 비율을 구한다. 그래서 이게 130% 이상 정도가 되면 매집비가 좀 높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 저기 매집비 목이 메이시나 봐요. 매집비 프로그램이 좋으셔가지고 매집비 프로그램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정말 매집이 된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거래원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매수가 많이 그러니까 아예 그 화면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좀 화면을 보여드리면은 요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은 지금 이제 아프리카 TV라는 지금 이제 제가 증권사 거래원을 제가 하나 띄워놨거든요. 여기 증권사 거래원 보시면은 여기 핑크색은 이제 매수고요. 파란색은 이제 매도인데 보시면은 4번에 시티그룹 보시면은 거기 매수량 29,000주가 잡혔는데 매도량 288주밖에 안 잡혔죠. 그죠? 그런 것들을 집계하는 거고 오른쪽에 보면 유화증권에서 보시면은 다이와증권에서 보시면은 매수량은 제로인데 매도량이 85,000주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집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집계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매집비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의미 있는 매수, 그러니까 시티그룹 같은 거는 의미 있는 매수세, 다이와 같은 거는 의미 있는 매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총 집계를 쫙 해가지고 매집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매집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의미 있는 매수세를 찾아내면 또 세력들의 움직임을 좀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들을 공략하면 수익을 잘 챙겨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정말 대거 큰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성 멘토님이 그런 부분들을 매집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종목 잡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고, 그동안에도 여러 종목으로 이런 수익률들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반도체 종목들 워낙 지금 좋아하시니까 반도체 종목 여러 종목으로 매집비를 잡아주셨고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사례로 좀 AD 테크놀로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매집비가 상당히 높게 나왔었더라고요. 그 당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23일 매집비가 1017%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30%가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매집비가 1000%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증권사 거래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의미 있는 매수세가 굉장히 많고 의미 있는 매도세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은 10월 23일 날 어떤 자리였는지 그걸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10월 23일로 이제 돌아가 보면은요. 디자인 하우스죠. 그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팹리스로부터 이제 그 설계를 받아가지고 의뢰를 받아가지고 제조를 해가지고 이제 삼성전자가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네. 11월 23일 날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 11월 23일이 대략 여기입니다. 요 자리,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보시면은 지금 계속 저점을 높이고 있죠. 이게 저점을 높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전고점 돌파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저점을 높이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매집비를 제가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매집비가 이 저점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미 매집비가 한 1000%가 넘게 나왔고, 1차 상승하고 다시 조정했다가 2차로 이제 크게 상승하는 좀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집비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추적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매수자리를. 좀 효율적이죠. 한 번 더 우리가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갈 수 있는 장치가 이제 매집비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AD 테크놀로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전에 이미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률 30% 넘게 챙겨드렸습니다.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TLB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TLB가 이게 CXL 관련주라고 해서 상당히 또 아무도 모를 때의 관련주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38% 수익 중인데 한번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TLB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기판 관련주죠. 그러니까 네. 물려도 반도체가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전통적인 레거시 기판 종목이었는데 그것들이 갑자기 CXL 관련돼서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11월 1월 달에 제가 매집비를 돌려봤을 때 270%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38.1% 최고 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 TLB의 11월 1일 TLB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네.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뭐랄까 시장의 부각을 받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차트가 좋았어요. 11월 1일이면은 한 이때쯤이었습니다. 이때쯤.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계속 횡보를 거치고 있다가 이제 이때 횡보를 이제 횡보 마지막 구간이라고 판단되고 말씀드렸는데 좀 횡보 구간이 좀 길어졌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매집비를 구하는 기간이 횡보 기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횡보 기간에 이제 매집비가 좀 크게 나왔었거든요. 270%. 이후 이제 크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매집비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메인스트림 테마가 주류가 어디 있나,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력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주류가 어디고 그 다음에 그 주류 안에서 이제 매집비를 돌려서 노란 톡방에 있는 회원분들에게 이제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 안에서 그래서 뭐 TLB, AD 테크놀로지 다 주시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고 또 분석을 정확하게 도와주시니까 내가 이 종목을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시면 훨씬 더 투자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다 오픈 채팅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수익도 다 챙겨가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도 막 궁금한 점을 질문들로
그대로 남겨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매집비에 대해서 또 그리고 반도체 종목이나 시장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우리 전성 멘토님 저희가 어렵게 모셨으니까 지금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실시간 전략과 매집비 종목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링크가 휴대폰에 뜰 겁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지금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같이 다 공부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매집비 높게 나와서 세력들이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다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뭐 지금 AD테크놀로지 TLB 보셨는데 사실 다른 종목들 뭐 솔브레인 같은 종목도 있고요. 지금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HPSP 이 종목도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이제 133%가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메인스트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류. 그러니까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나 반도체를 이제 아우르는 그런 이제 강력한 소재 업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리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의 자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1월 14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이 언제냐면 이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대이 자리죠. 11월 14일이. 자, 이 자리인데 이 자리도 보시면은 그 전에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죠. 이렇게. 원바닥, 투바닥, 삼중바닥을 그리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은 차트가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특히 시가총이 어느 정도 큰 것들은. 네. 그래서 이제 매집비를 돌려봤더니 매집비가 이제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세력이 매집하고 있고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겠구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이것도 역시 뭐 이제 좀 큰 폭으로 좀 오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한 종목을 좀 더 볼까요? 네. HPSP HPSP를 있습니다. 보면은 이건 이제 뭐 종목도 잡아주네요. 리포트 종목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이제 정고점 돌파하기 전에 이제 미리 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정고점을 돌파할 만한 종목입니다. 아래 노란색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정고점을 돌파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역시 메인스트림이죠. 네. 그죠? 반도체 메인스트림이고 11월 16일 날로 한번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 날에 HPSP로 돌아가 보면은 자, 11월 16일이 이때쯤이죠. 마우스를 대 이때쯤이 이때도 보면은 저점을 높이고 가고 있죠. 저점을. 네.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저점을 높여가는 순간에서 매집비를 구했을 때 높게 나와가지고 이것도 상승 가능성이 많다라 해서 제가 이제 알려드렸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집비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지금 메인스트림은 사실 반도체 업종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어떤 종목을 선별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 내가 종목 공략하는 데, 내가 종목 선별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또 반도체 종목에서 내년에는 수익을 꼭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니까요. 저희는 들어오시는 동안에 잠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장 상황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장은혜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은희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상승 랠리를 또다시 한번 이어가는데요. 우리 증시는 혼조세를 보인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 수급 상황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볼 차례가 됐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팔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5거래를 연속해서 매수 우위가 보이다가 오늘은 매도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은 최근에 신규 상장을 했던 DS 단석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팔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5거래를 연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팔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은 KB금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단면 200억 원대 사자세를 보이고 있네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뛰고 있는 테마 또 지고 있는 테마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가 됐죠.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약바이오입니다. 아무래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국내 신약 개발이라든지 저금리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요즘 중소형주까지도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인수합병
합병 소식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이슈가 또 나왔더라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중국의 줄기세포 기업을 1조 6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60%대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국내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오늘 보이고 있는데요.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중간엽 줄기세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 전후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바이오와 시노펙스 같은 종목도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IT 반도체 사업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약바이오 쪽은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소식이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반도체 한번 살펴볼 차례가 됐죠. 이렇게 반도체가 강세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면 저 역시도 정말 환하게 웃음이 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텐센트 시총을 넘어서서 아시아 증시 시총 2위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간밤 미증시에서도 인텔이 5%대 넘게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이스라엘에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여기다가 보조금을 또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증시에서 이 반도체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대나 상승을 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삼성 역시도 경쟁 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가 정말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리고 여기에 질세라 삼성 역시도 AI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흘리고 있는데요. 1월 18일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 그 타이틀이 갤럭시 AI가 온다라고 합니다. 정말 AI 스마트폰 나도 이제 써보고 싶고 기대가 정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도 폴더블폰 시장도 경쟁이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참전으로 인해서 이 폴더블폰 시장까지도 규모가 확대가 된다면 당연히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리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포스코 엠텍 쪽에서 1,800억 원대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룹주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2차 전지도 함께 웃고 있더라고요. 에코프로 BM 쪽에서 북미 지역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자금을 출자한다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강세 테마 한번 짚어봤고요. 하락하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통신과 편의점은 오늘 하락으로 이름을 잡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테마까지 한번 살펴봤으니까 트렌드 검색어 한번 살펴볼 차례가 됐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울 바이오파마가 요즘 정말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를 무려 7만 원까지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7만 원이 조금은 먼 것 같지만 오늘 일단 10%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 강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해드렸던 공급 계약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상한가가 풀린 모습이네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이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오늘 역시도 이렇게 3%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LS 머트리얼즈 요즘 계속해서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8%대 넘게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워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해드렸던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우리바이오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이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IT에도 함께 엮여있기 때문에 25%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정말 8만 전자 가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만드네요. 7만 7천 원 쪽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DTNCR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 하면 이제는 이 종목을 떠올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조금은 풀린 모습이지만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집되고 있는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멘토님 통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까지 시장에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많이 알아봤는데 제약바이오는 그런 매집비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어떨까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그 전에 먼저 멘토님은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 좀 급등락이 오고 가는 종목이긴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제약이랑 이제 제약 바이오랑 이제 그렇죠, 엔터주죠. 그렇죠. 이제 꿈과 희망으로 이제 퍼가 매겨지는 건데 뭐 네. 퍼가 뭐 100도 나오는 것도 있고 200도 나오는 것도 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좀 호재가 있는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는 뭐냐면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원재료를 다 외국에서 가져다 쓰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달러가 이제 원화가 이제 강세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익 부분에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주 관점, 그다음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네. 그다음에 또 로열티를 우리가 또 이제 해외에다가 이제 낼 때도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약세고 원화가 강세일 때는 더 우리가 유리하니까 제약 바이오주는 그래도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죠. 확실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네. 더해서 어제 레고캠 바이오 소식부터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늘 굉장히 또 탄력적으로 이어지고 네.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뭐 한 종목씩 한번 매집비를 구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뭐 첨생법에 대한 내용도 발표가 되게 되면서 줄기세포 치료 쪽의 종목들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SCM 생명과학 이 종목이 장 초반에 좀 급등했다가 지금은 약간 윗골이 달았거든요. 네. 이 종목 매집비 구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매집비를 이제 구해봤는데 네. 몇 퍼센트 나올 것 같아요? 뭐 근데 전반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고 힌트를 주셔가지고 매집비 좋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매집비를 제가 구했는데 3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요?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 구한 기간은 언제서부터 시작하면 11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11월 8일이 어디냐면 여기 거래량이 처음에 이거 앞선 생길 거래량 뒷선 거래량이네요. 네, 세고 나서 오늘까지 이제 매집비를 이제 구해봤는데 31%가 나왔죠. 그러니까 매집비로 봤었을 적에는 특정하게 어떻게 이 종목을 장기간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당일 단타 세력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요거 한번 다음 종목 하기 전에 잠깐 분봉을 좀 볼게요. 분봉을 네네. 보시면은 이거 5분봉을 좀 볼게요. 5분봉을 보시면은 지금 장 초반에 거래량 쓰고 나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전형적으로 이제 팔고 도망갈 때 나오는 그런 거래량이거든요. 이거 만약에 일봉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고점입니다. 일봉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후속 거래가 많이 안 터지고 나서 이제 급감하는. 그러니까 이게 30분봉으로 보면은 참 이게 정확한데 네. 30분봉으로 봤을 때 거래량 첫 번째 거래량이 딱 쓰고 나서 거래량이 반의 반으로 줄어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장 초반에 30분 안에 어떤 재료를 통해서 30분 안에 다 승부를 보는 종목이에요. 그러네요. 그날 다 이제 소진해 버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면 우리바이오를 한번 좀 제가 네, 한번 볼까 알겠습니다. 하는데 우리바이오로 네,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재료들이 뭐 제약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쪽으로도 좀 엮이더라고요. 요즘에 제약 쪽이 이제 뭐 IT 기술과 결합한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온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더 수혜 받는 것 같은데 우리바이오는 지금 장대 양봉이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빙고 맞습니다. 오, 매집비는 372%가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네요. 구한 구간은 어디냐면 네. 10월 15일이면은 15일 날짜가 잠깐 이제 12일인데 11일서부터 제가 구한 거거든요. 이제 11일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쭉 구했거든요. 쭉 구했는데 보시면은 매집비가 372%가 나왔죠. 근데 아까 전 종목에서 보면 YCM 그거보다는 생명과학보다는 거래량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냐면은 분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봉은 이제 5분봉서부터 보면은 5분봉부터 거래량이 보면은 쭉 쓰고 있죠. 네. 아까 좀 다르죠. 아까는 모습이 거래량이랑 모습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30분봉을 한 번 더 보면은 30분봉으로 봤었을 적에도 보면은 거래량이 아까 전 거래량보다는 차이가 나죠. 아까 SCM 생명과학이죠. SCM 네.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확 죽었는데 이거는 거래량이 확 죽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두 가지를 만약에 택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당일 만약에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우리바이오 쪽이 더 승산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시간 대비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먹을 폭은 적지 않지만 이걸로 안에서 좀 팁을 좀 드리자면은 네. 좀 5분봉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5분봉, 3분봉이든 네. 분봉도 확인을. 거래량이 단타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확 죽은 종목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EV 첨단 소재랑 우리바이오 고민을 해봤을 때 사실 매집비가 더 높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바이오 쪽이었다. 그래서 우리바이오 제약주가 다 오른다고 해서 다 공략할 게 아니라 매집비를 통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분봉이 하락도 아니고 예. 상승도 아니고 횡보하고 있는 종목을 찾았는데 뭔데? 시노펙스라는 시노펙스요? 종목은 지금 5분봉 봤을 때 장 초반에 뭐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지금 횡보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건 매집비가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럼 이제 역으로 이제 지금 보시면은 네. 시노팩스를 제가 이제 5분봉을 열어봤습니다. 네. 5분봉 열어봤는데 일단 거래량이 보시면은 주가는 이제 횡보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좀 다르죠. 아까 그 SCM 생명과학보다는 다르죠. 그죠? 네.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럼 제가 이제 매집비를 구해봤는데 어디서부터 구했냐면 여기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앞산 거래랑 뒷산 거래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12월 1일서부터 이제 구해봤는데 이게 실은 이제 구한 게 제가 여기 방송국에 오자마자 이제 9시 한 10분, 20분경에 이제 구해본 건데 2,999%가 나왔습니다. 거의 3,000%가 나왔습니다. 아마. 시노팩스가. 예, 굉장히 높게 나왔죠. 아마 이거 오. 내일 어저께까지 혹은 그저께까지 계속 구해봐도 매집비가 굉장히 높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집비가 높게 나온 상태에서 거래량이 좀 연속적으로 증가되는 종목들이 좋죠. 오. 하나 더 팁을 좀 말씀드리면은 22일 날로 좀 돌아가 볼게요. 22일이 언제냐면은 오늘 급등 나왔는데 그저께죠. 그저께도 이제 상단분 상승했을 때 그때 이제 5분 봉상에서 22일 날의 거래량을 좀 보시면은 자, 22일 날도 거래량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훅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전반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딱 30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단타한 다음에 일단 매집비가 높고 그 다음에 5분 봉상에서 거래량이 막 계속해서 터지는 종목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선호하고 만약에 단타가 싫으신 분들은 매집비 자체가 좀 큰 종목들 있죠. 그걸 네. 했으면 좋겠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포스코 햄테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사지 말고 언제 사면 거래량이 급감했다가 거래량이 증가되는 시점에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시노팩스도 보시면은 똑같이 적용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날 당일날 고가에 샀으면은 좀 물렸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제 줄어들죠.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부분, 이런 네. 구간이 매수 타이밍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만 가진 않고 또 가는 종목이 쭉쭉쭉쭉 가는 경우도 예. 너무 많아서 예. 사실 시노팩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저도 찾아보니까 이 혈액 투석에 대한 원천 기술도 확보했다는 예. 소식, 외국인들의 수급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는 예. 소식, 너무 재료가 많은데 지금 안 담으면 날아갈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매집비도 높은데 그러면 왜 눌렸을 때 담아야 되는 건지. 그게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네. 이게 지금 일단은 바닥으로서부터 이게 이제 이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 있잖아요. 장대 양봉 종가기를 기준으로 해도 지금 보면 이거 거의 한 80% 90%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심리가 많이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나와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면서 주가는 이제 빠지겠죠. 슬금슬금 빠지면서 진짜 이때 매수세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줄었다가 신규 매수가 나오면서 또 거래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의 영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만약에 내가 이 종목에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날 사는 게 아니라 기다려라. 거래량이 줄어들 때까지. 그리고 신규 매수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종목들 많으니까 네. 예? 다른 종목들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렇게 좀 매집비를 돌려봤는데 어떤 종목은 굉장히 매집비가 높게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종목은 좀 낮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집비가 높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의 상태를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진입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경계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걸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전석 멘토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투자에 대한 전략들 세워드리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는 종목이 있으시면 지금 이 방에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링크 나옵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고요.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노란톡에 일단 들어오시면 돋보기 모양 누르실 수 있잖아요. 그거 누르시고 팍스, 개미대학, 전석 이렇게 검색하셔도 우리 멘토님이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매집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수익 잘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잡아보는 거 상당히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수익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챙겨드리고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오늘 공략주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 또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어서 한번 리뷰를 들어볼게요. 저번 주 히든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손절 네. 없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이제 삼성전자였죠. 매집비가 그때 당시 189%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창구, 특정 창구에서 많은 이제 물량이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수익률 게임이냐 수익금 게임이냐 관점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게 나오면 기분은 좋은데 배는 안 부릅니다. 네.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없기 때문에. 근데 수익금 게임을 하면은
수익률은 작아도 비중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배는 좀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비중을 실을 수 있다라는 거면 그 비중에 그 실을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 종목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팍스경제 TV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비중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저는 반도체이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매집비가 189% 지난주에 또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 네.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다름 아닌 국민주 그리고 네, 뭐 국민 우리 반려주. 대기실에서도 반려주다 이런 얘기들을 반려주, 또 네. 해주셨는데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 정말 손실 없이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네. 매집비 189%였는데 그러면 이 종목은 앞으로 더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그 EPS 내년 실적치를 좀 땡겨다가 이제 좀 갖다 쓰면은 이제 주식은 이제 6개월치의 그 실적 갖다 이제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 목표가가 84,000원 정도가 나와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그 100% 확실한 건 정말 싫었는데 네. 이게 내년 3월까지 84,000원을 안 가면은 제 전 재산과 왼쪽 손모가지를 걸고는 싶지만 거세요. 거셔야죠. 네. 그래서 밥을 먹을 수 있겠네요. 아무튼 84,000원을 네. 갈 거라고 좀 확신을 하고 어. 여기서 만약에 HBM으로 계속 납품 소식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파운드 쪽에도 성과가 들어오면은 네. 퍼 20이 아니라 25, 30 가능한다고 봤을 적에는 한판 89,000원에서 89,000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그 10만 원대 10만 원 가자 하고 그때 이제 물렸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고기를 좀 소화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상반기 때 뭐 10만 전자는 좀 힘들 것 같고 84,000원은 자 약속 지키세요. 걸고 84,000원 갈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라든가 아니면은 좀 HBM 저기 엔비디아 쪽에 좀 납품이 성과가 있으면은 네. 89,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84,000원 삼성전자 상반기 안에 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리뷰 들어봤고요. 그러면 또 오늘의 공략주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매집비가 몇 % 나왔는지 궁금한데 일단 매집비부터 좀 들어볼까요? 매집비는 275%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럼 삼성전자가 189%였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높네요. 일단 그럼 해당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전체 증권사에서 네.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전체 창구에서 152억을 매수를 했어요. 전체 창구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152억을 매수를 했고 이제 특정 창구에서도 현재 보면은 125억을 좀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관심이 많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네. 얼마 전에 300억 원대 저렇게 수주 계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업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을 좀 인정받는 이것도 반도체 기업인 거죠? 그렇죠 반도체. 네. 못 먹어도 반도체, 물려도 반도체, 메인스트림 반도체. 그러니까 네. 그 안에서 노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뭐 요즘 그러니까 AI 관련해 가지고 꼭 이 종목이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는 뭐냐면은 그 업체마다 특화된 그런 이제 저기 뭐니까 반도체를 삼성이라든가 아니면은 TSMC에다가 좀 의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반도체를 이제 설계해 달라고 이제 의뢰를 해야 되는데 파운드리 업체에다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이제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 시장이 커질수록 이 해당 업체는 굉장히 수혜를 받고 내년도 좋아지면 내후년에도 실적이 좀 폭발적으로 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종목인데 네. 근데 이제 매집비가 단톡방에 들어오면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알려드리잖아요.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종목은 이제 알려드릴 텐데 지금 사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추적을 해나가고 있다가 제가 말하는 거래량 급감 거래량이 증가되는 시점이 있죠. 그거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걸 이제 제가 톡방에서 그 시점을 알려드린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요즘에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뜨던데 그쪽인가요? 네, 그쪽일까요? 힌트를 너무 안 주시네요. 예, 오늘 들어와서 우리 사이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섭섭해요. 종목 주셔야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아니고 아무튼 네. 노란 택방에 들어오면은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성 멘토님과 함께 하려면 여러분도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뭐 종목들에 대한 전략은 당연히 드리는 거고요. 오늘 지금 가지고 나오신 히든 종목 어떤 건지 오픈 채팅방 안에서 알려드리고 이게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 안에 들어가 계시면 뭐 종목에 대한 전략도 받아가실
말씀하시지만 확실히 멘토님의 이런 매매 스타일이나 또 여러 가지 수다 떨 수 있는 또 기회들도 있으니까 가까워지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또 올 연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까지 대비하자는 마음에서 이 종목 담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